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가족, 내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요. 저출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더 활짝 열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져야 되고, 많은 다문화 가정들도 이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이웃으로 그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왕취봉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다문화 이해에 대한 필요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하면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네. 네, 강사님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왕취봉입니다. 제 성은 왕이고요. 이름은 취봉. 들었었을 때 왕취봉? 한국 이름으로는 조금 낯선데? 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자, 저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고요. 저가 면이 이야기하면 제 1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한국 분이시고요. 저희 아빠가 중국에서 오셨지만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역사적인 배경이 험난한데요. 자, 그래서 저는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출신 가정의 강사 왕취봉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 다 같다라는 주제로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오늘은 저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과 제 출신인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문화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저부터 소개하는데요. 저는 항상 수업을 나갈 때 행복한 다문화 강사 왕취봉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대만 출신이고요. 나이는 비공개. 공개하지. 근데 다 얼굴 보시면 아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나가서 미녀 강사 해도 인정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언어는 특성상 제가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광동어, 그리고 또 생활 일본어랑 생활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살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은 중국과 대만과 일본과 홍콩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혼자, 그래서 매번 설날이나 명절 때는 좀 많이 외롭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고 항상 옆에
같이 놀아줘 하면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언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광동어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주 사용되는 언어예요. 제가 홍콩에서 약 8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홍콩에서 살면서 광동어를 배웠답니다. 자, 중국어와 광동어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중국어는 평상시에 우리 자주 듣는 중국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 때大家好,见到你们非常高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인가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니하오 들어보셨나요? 네, 이건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광동어로는 한국에서 조금 듣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조금 생소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중국어 하면서 광동어로 따라 배우더라고요. 자, 광동어는 니하오 중국어로 광동어는 레이호우라고 해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중국어로는 见到你们非常高兴이라고 하지만 광동어로는 见到你哋係好好高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조금 다르죠. 근데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 씨가 항상 중국어 하면서 약간 광동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중국어인지 광동어인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홍콩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한국으로 이제 왔고요. 근데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약 20년 조금 넘었어요. 22년 정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추장찌개, 갈비, 그리고 깍두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를 보면 이름만 듣고 근데 외모 봤었을 때에는 한국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름만 들으면 외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는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뭐 깍두기 먹을 수 있어? 잘 먹습니다. 자, 매운 거 더 잘 먹어요. 자, 그리고 현재 저는 다문화 우리 다문화 가족센터의 고향 다문화 가족센터에 소속해 있는 강사이지만 그리고 세계시민 강사도 하고 그리고 이중언어 여러 가지 도서관 여기 경기도 도민 강사로서 여기 주위에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많은 활동, 책으로도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소개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것을 같이 하는데 이게 영상이 나올까요? 그런가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제일 언어 공부를 물론 엄마가 한국 분이시지만은 그렇다고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TV로 언어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다문화라는 세 글자를 알게 된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가 LG에서 나온 광고인데 저 LG 광고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광고로 인해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어떤 광고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소리가 네, 소리가 음악도 나오고 소리가 나오는데요. 마음을 열고 사랑의 손을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크는 나라. 사랑해요 코리아, 사랑해요 LG. LG 광고 아니고요. 다문화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접해봤던 광고였어요. 이거 뭐지? 다문화 세 글자.
거의 10몇 년 전에 제가 이 광고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다문화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혹시 다문화란 무슨 뜻일까요? 다문화란 무슨 뜻일까요? 자, 다문화 보면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서 다른 인종, 민족, 계급, 언어, 문화, 직업 등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다문화라는 단어도 지금은 주로 많이 사용해서 자주 듣지만 우리 현재는 다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다문화 사회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서 지금 이게 현재 세계 인구수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인터넷에서 이게 사망자 수, 오늘의 탄생, 여러 가지 해서 전 세계 인구수 증가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 우리 전 세계 인구는 약 79억 명이에요. 자,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몇 명인가요? 네, 약 5천만 명이에요. 우리의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28위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28위입니다. 자, 다문화 국가에서 선두주자 하면은 미국을 생각에 떠오르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한국의 정책은 어떤 정책일 것 같아요?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빔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약간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 용광로 정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샐러드 볼 정책은 뭐고 용광로 정책은 무엇일까요? 샐러드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때 보면은 양상추가 주 재료이잖아요. 양상추 위에 또 여러 가지 토마토, 피망, 아보카도 여러 가지 다 오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안에다 집어넣어서 먹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비빔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빔밥 또한 여러 가지의 나물들을 우리가 시금치나 도라지나 여러 가지 고사리나 해서 계란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해서 이렇게 비벼 먹는데요. 두 가지 정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어울려서 융합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그만한 차이점이 있어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 토마토가 없어도 다른 야채들로 인해서 계속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새콤달콤하니 맛있을 수도 있고 토마토가 없어도 내가 딸기라도 집어넣어서 달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섞어서 먹어도 토마토는 토마토고 피망은 피망이고 오이는 오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각각의 자신만의 특징들이 다 살아있죠. 그렇지만 용광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뜨거운 열에 철을 녹여요. 그 다음에 그 철을 녹이고 난 다음에 또 색다른 철로 다시 만들어내죠. 그렇지만은 거기 안에 기존에 우리가 안에 넣었던 여러 가지의 그 철들이 새로 만들어진 철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아주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모여와서 살면서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보다는 한국식으로 변해서 만들어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한국에 왔으니까 김치를 먹어야 하며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도시락을 싸서 저희가 수업을 나가는데 베트남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한국 음식을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베트남 음식도 한번 싸와봐요. 우리 같이 먹게. 그랬더니 자기가 19살 때 한국에 결혼해서 왔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밥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베트남 음식을 전혀 못한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본인은 김치를 제일 잘 만들고 김치볶음밥을 남편이 제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자주 친정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더불어 엄마가 한국에 오셔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 임신했었을 때 베트남 음식이 지금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먹기는 하지만 혼자 가서 먹는데요. 가족들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좀 많이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종 야채를 문화와 아니면 종교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었을 땐 두 나라의 정책이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 5천만 명. 5천만 명 중에 우리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보면은 지금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그래프 수예요. 봤었을 때 2019년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2020년도나 21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었으면 더 늘어났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문화 사회란 여기에 보면 OECD 구에서 개발기구에서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인 경우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5천만 명, 2019년도에 250만 명이 다달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다문화 사회일까요? 아닐까요? 다문화 사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인데 우리가 전혀 외국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근처에, 주위에.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50만 명 외국인 중에 출신 국가로 나누면 제일 첫 번째가 중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 그리고 세 번째는 태국, 네 번째는 미국 순으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에 외국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혹시 피부색이라든지 만났었을 때 기분은? 혹시 외국인 처음 저만 오늘 보신 건가요? 처음으로 외국인 저만 보신 건가요? 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방송 TV에 많이 보죠. 네.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리고 뭐 비정상회담이라든지 TV 속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지요. 이웃집 찰스, 저도 이웃집 찰스를 잘 보는데요. 한국으로 이렇게 입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혼 이민자 아니면 이렇게 노동, 취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도 있고요. 공부, 요즘은 한류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유학생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요. 이미 우리는 우리 사회에는 구성원이 이미 된 다문화 가정에 학교나 직장,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문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문화 차이를 제일 크게 힘들어해요. 그중에 언어라든지 본인 나라의 음식과 한국의 음식,
때문에도 자 여기 음식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몽골 선생님이신데 몽골의 주 음식은 고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기를 못 먹겠대요. 근데 본인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왜 고기를 못 먹을까요? 한국에서는 비싸서? 한국에서는 우리 제일 먼저 갈비 재울 때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먼저 물에 담궈서 핏물을 제거하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핏물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바로 먹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핏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한 거지만 몽골에서는 그 비린 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주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몽골 선생님이 임신하고 약 계속 그 입덧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님께서 아주 맛있는 갈비와 불고기와 여러 개의 고기, 생고기 구워서 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차려주셨는데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요.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안에 단맛과 여러 양념 맛밖에 못 느껴서 음식을 오히려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안 먹어서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겠죠. 나한테 시위하나? 왜 안 먹지? 그렇지만 서로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언어적인 면, 음식적인 그리고 본인의 생활 습관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대만은 아주 더운 날씨예요. 열대 나라이기도 한데 연평균 온도가 28도예요. 그래서 약 40도 정도가 여름의 평균 온도예요. 덥죠. 그래서 모든 한국에서 출근하는 시간은 9시죠. 대만에서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고요. 아이들은 7시 반에 학교에 등교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날씨가 덥기 전에 먼저 등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후에는 한국이랑 학교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죠. 학교의 학생들보다. 자, 그 남은 차이의 시간은 점심시간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 대부분 아이들은 약 45분, 5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갖는데요. 빨리 후다닥 밥을 먹고 운동장 가서 놀아야 돼요. 아니면 운동장 가서 놀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약 점심시간이 2시간 정도예요. 근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약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낮잠 시간이 주로 어렸을 때 어린이집부터 그리고 초, 중, 고 심지어 성인이 돼서 회사에 가서도 낮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 약간 좋은 대기업 회사에 가면 대기업 회사는 아예 전층, 한 층은 숙면실이 따로 있답니다. 이 말 듣고 나 대만 가서 일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서부터 쭉 낮잠 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오전에 수업 나갔다가 다시 집에 가서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차나 집에 가서 꼭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오후에 움직인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낮잠을 잘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무엇을 점심시간 때잖아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저녁 거 반찬을 준비한다라든지 집안일을 하는데 제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쟤는 왜 맨날 자니? 하면서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머님 이거는 저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며느리로선 빵점이야. 너는 딸로서는 100점 줄 수 있는데 며느리로서는 빵점이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 이렇게 해서 생활 습관으로 해서 서로 차이점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한국에 와서 경험을 제일 많이 했던 건 차별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약 설문조사에 따르면 40.7%가 차별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차별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차별적이냐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데에서 차별을 많이 느껴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나 그리고 눈빛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마음을 아파한다고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서로 대화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나. 그렇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국어 하는 것조차 또한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게 내가 말을 잘하면 용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그렇지만 말을 잘 못했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말이라는 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용기도 주고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나는 용기 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도치 않게 상대방은 그 말에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바로 차이가 나는 건 서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강화도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섬이잖아요. 아이들이 전교생이 다 합쳐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들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섬이라. 그래서 내가 안 가면 거기 섬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다문화 수업을 받아볼 기회가 없겠구나. 힘들더라도 한번 가보자 해서 집에 있는 물품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한바탕 하고 놀고 오자. 그래서 갔는데 아침에 날씨가 안 좋아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뜰까 안 뜰까 막 고민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장이 조마조마조마 가서 우리 아이들 만나보고 싶은데 근데 다행히 배가 떠서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고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가 저를 그려줬어요. 예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근데 그림을 너무 통통하게 그려서 제가 받지 않았어요. 날씬하게 그려주면 제가 받겠다고 했는데 너무 통통해서. 그래서 날씬하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날씬하게. 이왕이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날씬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걸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저만의 스티커로.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저만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생님들도 가셨어요. 몽골 선생님, 중국 선생님, 키르기스탄 선생님, 일본 선생님, 베트남 선생님 해서 갔는데 저희가 한정식 집에 간 이유는 고깃집에 가려니 키르기스탄 선생님이 돼지고기를 종교로 인해서 먹지를 못한대요. 자, 그리고 몽골 선생님 또한 고기 요리는 맛이 본인에게 입맛이 안 맞아서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 5분 거리면 도착할 식당인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칼국수 집이 있는데 칼국수 집에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또 안 된대요. 그러면 생선집 갈까? 근데 몽골 선생님이 생선을 못 먹는데요. 왜 생선을 못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몽골 자체의 지역에 바다랑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생선을 요리를 봤대요. 근데 그 생선이 자꾸만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생선이 무서워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정식집 어때? 라고 하니 좋아 좋아. 그래서 한정식집에 저희가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돌솥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정말 맛있게 누룽지를 먹으려고 하는데 몽골 선생님이 잠깐!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언니 뭐 하세요? 누룽지 먹으려고. 누룽지를 왜 먹어요? 라고 물어봐요. 누룽지 맛있으니까 고소하고 맨 마지막에 에피타이저로 그냥 쭉 해야 이렇게
다 먹고 소화된 느낌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몽골에서는 누룽지 안 먹는데요. 네. 왜 누룽지를 안 먹어요? 그랬더니 몽골에선 누룽지가 개밥이래요. 그래서 왠지 누룽지를 퍼먹으면 개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자기는 안 먹는다고 저에게 줬어요. 안 먹으면 나 줘 해서 제가 2그릇 누룽지를 맛있게 비워 먹었는데 몽골에서는 왜 누룽지가 개밥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몽골에서는 게르라는 전통집에서 이렇게 유목민이어서 옮겨 살잖아요. 그래서 동물 가축들과 같이 이동해서 사니 저녁에 늑대나 야생동물로 인해서 많이 그 가축들이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운대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가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서 집집마다 있대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조그마한 우리가 키우는 애완 강아지가 아니라 조금 큰 강아지여서 그 강아지에게 이제 밥을 줄 때 본인들은 주식이 고기잖아요. 심지어 뼈로 전통 놀이인 샤갈까지 놀아요. 그래서 가죽과 고기와 뼈까지 다 활용해요. 그러면 강아지에게 줄 밥이 없겠죠. 그래서 밥을 하고 맨 마지막에 남은 그 밥을 물을 넣고 해서 숭늉 같은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남은 야채를 섞어서 강아지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밥이라고 할 때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려면 우리 한국만에 있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의사소통을 보면은 뜻을 보면 내가 가진 생각과 느낌,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의도, 그리고 상태나 사실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표현하는 것을 읽거나 들은 것 이해한다라는 게 의사소통이에요. 자, 근데 의사소통이 서로 말로만 의사소통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의도나 느낌, 전달. 우리가 사실상 말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말 아니고도 우리가 눈빛이나 그렇죠? 행동으로도 저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언어적인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거나 아니면 용기를 줄 수 있지만 어떨 때에는 그 사람들의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배경에 따라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이주민에게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 생일 파티를 갔었는데 생일 파티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보고 자꾸만 중국어로 해봐, 중국어로. 그래서 중국어로 했어요. 영어로 해봐, 영어. 그래서 영어도 했고 광동어도 했고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한국에서는 생일 축하도 있지만 또 다른 노래가 있어. 왜 태어났니? 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너무 왜 태어났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생일 축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태어났니?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정적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래서 남편이 끌고 안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 하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어머님에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생일 파티의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띄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다 이렇게 부르던데 왜 안 될까요? 했더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장소와 이렇게 적절치 못했죠.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어요. 몰라서였죠. 그렇지만 다음번에 제가 가서 어르신들 생신 축가에 가서 왜 태어난 일을 부를까요? 이제는 안 부르겠죠. 근데 대부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표정이나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말로보다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등 돌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일이 싸웠다가 침묵이 일어났었을 때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차별하는 거와 비언어적인 차별이 있어요. 말로 했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차별은 약 30%, 그렇지만 행동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였었을 때는 약 70%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에 많은 것을 차이가 일어나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은 행동, 다른 의미예요. 우리 사진을 보면 두 사람 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 위를 쓰다듬는 것을 친밀감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이, 손자, 손녀에게 아이 예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혼을 빼앗는 행위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아이에게 머리 위에 이렇게 쓰다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로 홍콩에서는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다 몰랐죠. 모르고 저도,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깨 동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습관적으로 어깨 동무하다 홍콩 친구들에게 많이 혼났어요. 너 뭐니? 나 지금 혼내는 거니? 욕하는 거니?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요즘은 우리가 이런 이렇게 손동작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최고, 오, 잘했어, 최고이지만 태국에서는 나 마음 너무 상했어 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태국 사람을 만났었을 때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우리 다문화 강사들에게 심화 학습이라고 해서 저희도 매번 공부를 한답니다. 다문화 이해교육. 근데 거기에서 수업을 하러 온 강사분이 한국 분이세요. 근데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그래서 본인도 언니가 전화 와서 아프리카에 어려운 두 친구가 있는데 후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 강사 선생님이 두 아이를 후원을 하고 몇 년간, 그래서 언니를 보고 아프리카를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방문을 한 후에 서로 이제 엄마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의 동작을 이렇게 포옹해 주려고 이런 동작이었는데 아이는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선생님은 엄청 당황스러웠다고. 아니, 내 얼굴에 침을 엄청 당황스럽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의미를 알아보니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소중한 게 물이죠. 네, 그래서 내가 물을 주변에서 구할 수 없고 나의 제일 소중한 생명과 같은 물을 모아서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로 서로 인사를 할 때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절대 저희가 수업 나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또 나쁜 그걸로 서로 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오늘은 성인분들이라 조금 이따 또 나갈 때 뱉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야구 경기로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야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투수하고 포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포수 같은 경우에는 말을 듣는 사람이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사인이 잘 맞으면 이 경기가 이기겠죠. 그렇지만 서로 사인이 안 맞았었을 때에는 승리를 못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서로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하듯이 축구 경기의 이 사진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축구 경기로 이야기했었을 때 박지성 선수하고 그리고 이영표 선수 2002 월드컵 이후에 전부 두 사람은 다 유럽에 진출하게 돼요. 근데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고 이영표 선수는 토트넘라는 데에서 입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선수는 유럽에서 경기 중에 만났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의 실수로 박지성 선수가 그 공으로 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에게 다가가 미안함을 표시로 엉덩이에 이렇게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살짝 살포시 올렸어요. 자, 그러자 이영표 선수는 그 살포시 올린 박지성 선수 손 위에 다시 살포시 얹어서 괜찮아 라는 의미를 전달했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한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고 뉴스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제목이 말 없어도 진심 어린 소통이라는 제목을 갖고 뉴스에 올렸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말로도 행동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할 때 이주 배경이라는 그 문화적 차이를 생각하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 어떻게 하지? 근데 거의 1시간 나와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한국과 대만의 문화 비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처음에는 밥이에요. 밥. 우리가 살면서 밥이 제일 중요하죠. 한국의 쌀 엄청 맛있어요. 대만의 쌀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 쌀처럼 길쭉하니 기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을 할 때 꼭 참기름이나 식용유를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같이 밥을 해요. 밥을 해야지만이 향도 나고 윤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볶음밥 요리가 유명한 이유가 물기가 없기 때문에 볶음밥 해 먹으면 좀 더 맛있어서예요. 자, 제가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밥의 이렇게 높이가 다르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밥을 먹을 때 아주 조그만한 공기에 밥이 한 3분의 2 정도? 심지어 3분의 1밖에 안 줘요. 밥을 먹을 때. 왜냐하면 대만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밥보다는 요리를 좀 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처음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을 이제 얼굴 뵈러 이제 갔는데 밥을 저희 엄마가 3분의 2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앉자마자 저에게 어머님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야,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저는 이렇게 전달했는데 아니야, 밥이 조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먹고 더 달라고 해요 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머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면 먹는 모습이라도 해서 어머님 계속 밥 주세요. 그래서 밥을 한 10번은 계속 리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리필할 때마다 저희 엄마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밥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겨야 돼요. 한 수저 정도. 남겨야지만이 너가 준비한 음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남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배가 터져서 더는 못 먹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신랑은 계속하게 밥을 먹고 한 10번을 리필을 하니 저희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너무 준비한 게 너무 적어요. 부족해서 내가 밥이라도 채워서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뜻으로 저희 엄마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처음 만남은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저 또한 한국에 와서 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냉면을 시켜서 함흥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을 시키자마자 저희 남편이 가위로 싹둑싹둑싹둑 냉면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엄청 나빠서 냉면 안 먹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 냉면을 포장해서 집에 왔어요.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생일날에 미역국을 끓여주지만 우리 대만에서는 잔치국수 같은 국수를 줘요. 근데 그 국수가 얇고 길면 오래 산다라는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수 요리에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냉면집에 앉아서 냉면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니까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야, 이거 빨리 먹고 저 세상으로? 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20년 저 또한 냉면을 먹을 때 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위를 조금씩 사용하는데 제 나라인 대만으로 돌아가서 국수 요리 먹을 때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과 조금 문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예요. 대만의 주 교통은 오토바이예요. 대만의 인구는 약 2,300만 명 정도인데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2,300만 명 중에 90%가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어요. 거의 평균 한 집에 2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출퇴근, 아이 픽업, 학원, 병원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는 오토바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지금은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지만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 저희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저희가 버스를 보면 내가 타야 되는 버스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저 여기 있어요. 태워주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저 여기 있어요. 태워주세요. 했더니 버스는 그냥 가고 택시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아니에요. 죄송한데 어떤 아저씨는 욕을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왜지? 나는 그래서 버스를 못 탔어요. 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니까 버스가 도착한 후에 탈 때 그냥 같이 타게 되더라고요. 손을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얘기했더니 한국에서는 손 흔드는 것은 택시를 탈 때. 근데 요즘은 또 손도 잘 안 흔들죠. 다 콜로 전화해서 도착해서 번호만 확인해서 하죠. 그런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 우리 남편한테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이유를 찾았어. 3대 법칙을 내가 알게 됐어.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랑이 장수 비결에 한국 사람의 장수 비결 3대 법칙이 뭘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뭐야? 라고 물어봐요. 달리기야. 한국 사람들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왜? 라고 얘기해요. 아니 신호 우리 4차선 지나갈 때 보면 그냥 내 속도로 가면 절대로 거기에 도착하지 못해. 뛰어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적응한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신호 딱 됐다 그러면 다들 뛰어 지나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버스 탈 때도 버스가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버스를 타. 근데 택시도 같아. 택시도 하면 항상 택시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 내 앞에 항상 있어서 내가 택시 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발짝 가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비결이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는 이유인 것 같아 라고 우리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비교를 살짝쿵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많은 이주민들이, 외국분들이 한국에 와서 찾아왔었을 때에는 안 좋게 찾아오진 않아요. 한국을 제2의 고향, 그리고 기회의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오는데 대부분 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요. 여기에 보면은 유명한 캄보디아의 당구 선수인데요. 이름이 스롱피압이에요. 똑같이 20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남편이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당구 선수로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한국에 이 타국에 와서 사는 아내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해서 취미를 하나 붙여주자 해서 당구장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은 전 세계 랭킹 3위라고 들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올해도 2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근데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본인이 한국에서도 살고 있지만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본인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은 본인 나라 이름으로 출전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보여줬고 남편 또한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그 매달 그게 없대요. 자체 뭐 연금이나 뭐 이런 거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국적 취득을 안 하고 캄보디아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번 돈으로 캄보디아에 본인이 너무 어린 나이에 원래 의사가 꿈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왔지만 본인이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번 돈으로 캄보디아에서 학교를 지어서 지금 많은 캄보디아의 어려운 아이들이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남편과 예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편의 큰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체적으로 피부색으로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도 판단을 하지만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쭉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한국어를 더 잘해요. 영어 잘 못해요. 공부도 잘 안 한다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최초 한국의 흑인 혼혈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16살 최연소로 그리고 2017년도에 미국 타임즈 잡지책에 10대의 역량을 주는 30명 안에도 이 친구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인터뷰에서 본인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한국에서 살면서 피부색으로 차별을 많이 받아왔지만 지금은 그 피부색으로 자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안 좋아라고도 아니고 이 친구는 더더욱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같이 적응하며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이주민들 만났었을 때 차별 없이 우리 더불어 함께 열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은 우리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